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여기서 2등급이다. 여기 이제 우리 거기도 나오는데, 자 요거잖아요. 이자 보상 배수가 2등급이다. 최하 등급이죠. 아까 우리 좀 전에 보셨던 거는 업계 평균은 8인데 우리 회사 4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높이려면 얘 높이면 되잖아요. 그죠? 이자 보상 배수 높이면 돼. 영업이익. 그 영업이익을 높이려면 뭐 하면 돼요? 판관비를 줄여야죠. 판관비를 줄이는 게 가장 빠른 거는 대표와 대표 가족의 급여를 올해는 좀 낮추자.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쓰는 것보다 회사의 등급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면 저 줄여야죠. 그래서 분수식을 보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글자만 주고 얘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렵습니다. 근데 분수식을 주고 어떻게 하면 높일 거냐? 그럼 얘를 높이거나 이자를 낮추면 되죠. 이자를 낮추는 게 어려우니까 영업이익 높이는 게 더 크죠. 그러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어요. 대표님이 보통 매출이 한 50억, 60억 되는 대표들은요, 영업이익을 한 1억 정도 조절하는 거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분식을 하든 앞에 올릴 수 있어요. 자, 영업이익을 높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금 더 낸다는 얘기죠. 그럼 국세청에서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분식하는 거는. 세금 더 내고 나는 등급 높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입찰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분식한다 해서 국세청에서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세금을 더 내는데 뭐 문제가 돼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오더라도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더 냈잖아요. 더 냈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매뉴얼인데요. 어떻게 하면 높아지느냐 이건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드릴 겁니다.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했죠? 매입채 매입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받는 거는 잘 받아요. 매출 채권은. 근데 남 줄 때는 잘 안 줘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으로 따지면 자기는 영업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받을 건 잘 받고 줄 거는 늦게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 나는 장사를 잘한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등급을 깎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뭐예요? 결제할 때도 제때제때 좀 챙겨줘라. 이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뭐 아니야. 좀 전까지 눈 감고 계시더만. 앞에 있으면 다 보인다고요. 자, 보시면 제가 단톡에다가 올려드릴 게 있습니다. 네, 이건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되죠. 매출액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을 계산하는 매뉴얼입니다. 이거는 제 수강생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유출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매출 영업이익률이죠. 자, 보시면 매출액이 똑같아요. 51억. 근데 위에는 1억 6천이고 아래 1억 8천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고객을 만나요. 영업이익률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한 51억 되는 회사인데 1억 6천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더 높이는 거잖아요. 영업이익 2천만 원 높이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등급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대표님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져 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은 바꿀 수 없는데 11월, 12월 달에 약간의 분식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2천만 원만 계산하더라도 등급이 저렇게 좋아진다는 거죠. 찍을 필요 없어요. 단톡에 올릴 거니까. 찍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당 하나씩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 밑에 이제 방법이 있어요. 방법. 그러니까 위에는 지표고 아래는 계산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뭐라고 되냐? 판관비 비용을 줄이자는 거잖아요. 자, 근데 등급 높이자고 직원들한테 주는 월급을 깎을 수도 없고 봉 깎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건 뭐냐? 내 월급 깎는 거라고. 그 2천만 원만 줄이면 등급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개선 방안이에요. 자, 그다음 다음 장 보시면 네, 또 나오죠. 나오고 개선 방안.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개선 방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돼 있죠.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 넘어가 보면 매출액 증가율이 아니라 이거 유동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동비율입니다. 저 보시니까 뭐예요? 유동부채를 줄이거나 유동자산 늘리면 돼요. 근데 유동자산 늘리는 건 쉽지 않은데 유동부채 줄이는 건 쉽죠. 유동부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요거 1년 내 현금화 가능한 부채 감소. 그 매입채를 줄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냐면 제가 단톡에 올릴 겁니다. 지표가 20개 정도 돼요. 그럼 이제 가장 최악의 설계산이 오늘 다 공부하려고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보는 애들이에요. 절대 머리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개씩만 보세요. 그러면 이제 20개니까 한 2주 걸리면 다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위에 거 있으면 보고 아래 와서 이거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를 여러 가지 회사의 케이스를 보시면서 그냥 자꾸 눈에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이걸 책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만 고객의 캐릭터를 뒀는데 나쁜 게 몇 개 보여요. 그럼 그걸 여기 찾아서 아 고객한테 이 세 개가 나쁘니까 세 개를 개선하려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그럼 금액은 얼마 조절할 거냐. 금액은 아까 매트라이프에 보니까 금액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거 두 개 믹싱하면 정말 좋은 보고서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갔을 때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영업하는 설계사 아까 얘기했지 없어요. 네. 밸류 마크라는 주의가 있습니다. 뭐죠? 저기 환경 경영 네. 중기 요즘 이름이 뭐더라? 중기모로 바꿨는데 있어요. 밸류 마크. 옛날에 환경 경영 지원다. 그다음에 지금은 중기 이코노미야. 중기 이코노미. 거기서 이거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해석할 놈이 없어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거고 이건 주셔야 되는데 이걸 유출하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제가 얘기해드리면 제가 언젠가 한 10한 2, 3년 전에 어떤 회사에 제가 강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용 등급을 법인에다가 컨설팅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신용 등급은 잘하는데 거기 있는 컨설턴트들이 법인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러 갔어요. 대표님 초대로. 강의를 하고 이제 대표님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대표님 저 주시면 안 돼요? 네, 우리 회사 자기 회사 밥 줄이는데 어떻게 주냐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대표가 자리 비울 사이에. 네, 저 보고서 전부 다 제 개인 팩스로 팩스 넣어버렸어요. 훔친 거죠. 네, 제측기간 지났어요. 그래서 팩스로 들어온 거를 제가 저희 집에 가서 사무실 가서 저 팩스 된 거를 다 워드친 거예요. 네, 팩스 보면서 다 워드친 거예요. 팩스를 줄 수는 없으니까 워드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기수에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기수만 주는데 전라도는 늘 좋아하는 곳이라서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실 때 아 유동비율은 이런 거구나. 근데 이거를 개선하려면 숫자를 이렇게 바꾸면 되는구나. 근데 유동비율을 개선할 때는 유동자산을 높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유동자산 높이는 방법은 이거. 유동부채를 낮추는 방법은 이거. 이걸 가지고 고객한테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여러분이 아주 좋은 영업이 되십니다. 그래서 끝나고 서울 갈 때 단톡에 올릴 테니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제발 하루 저녁에 다 하려고 덤비지 마세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 고객이 있으면 크레딧 한 4개 받으면 그 4개가 나쁜 게 다 똑같겠어요? 다양하게 나쁘겠어요? 네, 다양하게 나쁜 거를 보시면서 하나씩 지표를 보라고요. 그래야 이게 눈에 빨리 들어와요. 이게 내 고객 거라야 빨리 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뜨든 뭐예요? 이거 내 고객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다. 아시겠죠? 네. 또 김동인한테 받아서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매트라이프 그 전문가 보고서를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매트라이프 코드 다 있으실 거니까 주말에 토일 이때 가만 고객 회사 서너 개 정도 되는 거를 매트라이프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아까 그 4페이지를 보시면서 조정이라는 항목에서 아 금액을 이렇게 조정하면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그 매뉴얼에서 그럼 또 추가적으로 내가 고객한테 더 해주고 싶은 말은 거기 매뉴얼에 있잖아요. 그걸 PPT에 잘 얹으시면 정말 좋은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도급은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더 하실 건 없으세요. 자, 그 다음에 개인하고 법인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양쪽 있죠? 개인과 법인의 비교표입니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상식이 되셔야 됩니다. 상식이 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야? 왼쪽은 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입니다. 순자산 증가설이기 때문에 경영인 정기보험을 연금 전환, 적립 전환하면 법인세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을 전액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0입니다. 해지하면 0. 그 자산이 0인 거죠. 근데 그거를 나중에 7년차 됐을 때 적립 전환, 연금 전환하는 순간에 뭐야? 보험사에 내 자산이 생기죠. 그럼 뭐야? 내 자산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법인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 전환, 법인 전환하면 연금 전환이나 적립 전환, 연금 전환 아니면 적립 전환하면은 법인세가 안 나온다. 그거는 보험사에 있으니까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양아치이거나 등신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메트라이프 애들이 그렇게 영업하잖아요. 메트라이프 애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왜? 7년만 지나면 해지원료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7년 전에 떨어져야 되는데 다른 회사는 10년 지나서 20년, 30년까지 쭉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7년이 떨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적립전환해라, 연금전환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다른 회사는 납입하면서 대표가 자기가 퇴사 시점을 골라서 해지해서 해지한 돈을 가져가면 돼요. 근데 메트라이프는 7년 지나면 떨어져요. 해지하고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 근데 보험료 안 내는 것도 아니야. 보험료 계속 내야 돼 또. 내는데 떨어져. 그러면 7년 지나면 해지하거나 적립전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딱 되는 순간에 뭐예요? 법인세가 나와버리죠. 네. 그러니까 걔들이 뭐라 그래요? 요즘에는요. 감액 완납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액 완납은 해지잖아요. 부분 해지. 그럼 손실이잖아요. 다른 회사는 매트보다 더 작은 돈을 내요. 그리고 환급금은 계속 가요. 메트라이프는 많이 내요. 그게 떨어져요. 네. 메트라이프가 삼성보다 한 30% 비싸요. 보험료가. 비싸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알고 파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주위에 있는 지사장들이나 본부장은 매트값 하려고 그러죠. 왜? 많이 나오니까. 지들이 많이 남으니까. DB나 이런 거보다 DB 교부파는 거보다 매트 파는 게 지사장이나 본부장이 많이 떨어져요. 운영비가. 그러니까 그거 팔려고 하는 거죠. 고객은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지혜에서 강의 요청을 할 때 여기는 주로 뭐 팔아요? 매트 거 팔아요? 그러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도 재미가 없어요. 지들이 주력으로 파는 거 내가 까야 되니까. 네. 그럼 저는 본사 가도 까고 와요. 매트 본사 가도. 그래서 강의를 못 하긴 하는데. 그래서 순자산 증가설은 그거예요.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GA 쪽에서 뭐 매트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한테 지사로 내려와서 아니 경영이 전기 강의하러 왔는 애가 그런 얘기하면 좀 비웃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열거주의. 열거주의는 뭐예요? 세법에 열거된 것만 세금을 낸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뭔가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법을 자꾸 만들죠. 그게 이제 뭐예요?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그다음에 뭐 종교행 과세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세금을 안 냈는데 부과하려고 하니까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거주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험 10년 하면 비과세 그런 말은 세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10년 미만의 보험은 과세한다는 거 있어요. 그럼 10년 미만의 보험을 과세하니까 10년 지나면 과세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고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비과세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은 등록하고 법인 설립을 하고 사업자를 내는 겁니다. 개인은 사업자만 내면 돼요. 왜 그래? 우리는 이미 태어났으니까. 이미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업자만 내면 돼요. 근데 법인은 없죠. 없으니까 뭐야? 법인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법인 설립 등록은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탄생. 이해하셨어요? 네, 그 탄생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 기간은 정관에 정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또는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정관에 정하죠. 근데 개인 사업자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래서 개인은 폐업만 하면 돼요. 근데 법인은 청산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왜? 법인을 없애야죠. 그러면 법인에 뭐예요? 남아있는 자산이 있죠. 그거를 누가 가져와요? 주주들이. 그때 세금이 또 나오는 거죠. 근데 개인은 폐업만 하면 다 낼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세금이 법인보다 훨씬 작다는 이유입니다. 개인은 처음에 최고세율 45%만 내면 다 낼 거예요. 근데 법인은 법인세 내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내죠, 배당 소득세 내죠, 퇴직 소득세 내죠. 그리고 남은 돈을 청산하면 청산법인세, 청산소 또 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승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청산에 대한 세금을 그렇게 부담하기 싫으면 그럼 자식 줘야 되는 거지. 자식 안 주면 뭐예요? 회사 자산이 100억 있으면 대충 한 60억이 세금이에요. 그걸 60억씩 내면서 청산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청산에 대한 세금도 최근에 이제 강의하면서 말이 나와서 그렇지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요. 청산 개념을 설계사님들이 잘 몰라주셨어요. 그리고 회사를 정리하는데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잘 모르셨어요. 네, 그러니까 법인 가는 걸 별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청산에 대한 세금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은 보험이 다 활용도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보험을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단체보험, 화재보험밖에 없어요. 근데 법인은 경영이 정기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업상속은 둘 다 가능하다. 근데 법인은 되고 개인은 안 되는 게 뭐예요? 증여세, 과세 특례죠. 증여세, 과세 특례는 뭐예요? 주식을 주는 거죠. 주식을 주는 거니까 법인만 되고 개인은 안 되죠. 근데 돌아가셔서 주는 거는 둘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과 법인을 비교해서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들은 개인 사업자는 또 뭐예요? 퇴직금 없죠? 네,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개인 사업자는. 왜? 급여가 없으니까 퇴직금도 없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창영 세무사님이 쓴 책에 여기에 나옵니다. 보시면 법인이 훨씬 유리해요. 근데 얘 때문에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그릴까요? 저거를 제 스타일대로 그리면 이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 45%, 법인은 19%. 자, 개인 소득세 45%, 법인세 19%. 자, 근데 대표님이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세 24에서 35. 그다음에 배당 받으면 배당 소득세. 이것도 이거. 퇴직금 받으면 퇴직 소득세 20에서 25.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니까 법인이 더 세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까만 글씨만 보면 개인이나 법인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법인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배당이라고 했어요. 배당. 배당은 사전 증여가 되죠. 왜냐하면 법인 돈이 대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자녀한테 가기 때문에 사전 증여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있냐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미리 줬으니까 이게 한 50%가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예요. 왜? 상증세 최고세율이 50%니까.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퇴직금 법인세 절세나 배당 상속세 감소 효과가 저게 나오는 거예요. 저걸 포함하면 법인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리 주면 얘가 되니까 법인이 유리해집니다. 네. 근데 우리 고객은 뭐예요? 해마다 배당하는 고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이 더 세금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법인 하고 싶으시면 뭐예요? 처음부터 대표님, 배우자, 자녀의 주식을 골고루 나눠 갖고 사업 초기부터 일정 부분씩 배당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당을 꾸준히 하면 세금도 적게 낼 수 있지만 또 뭘 할 수 있어요? 회사에 쌓이는 이익잉여금을 덜 쌓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법인의 몸을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나중에 개인은 그냥 폐업하면 돼요. 폐업하면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법인은 청산하려고 하면 청산 법인세 19%, 청산 소득세 45%. 이걸 내야 돼요. 그럼 저것도 어떻게 할까요? 물론 소득세는 6에서 45%입니다. 근데 법인을 정리할 때 법인의 자산이 무조건 10억은 넘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고세율이 45%를 내는 겁니다. 물론 청산할 때 법인이 뭐야? 자본 잠식이 돼서 가져갈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세금 없겠죠. 근데 법인 정산할 때 회사의 자산이 10억 이상 넘어가면 45%죠. 자,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개인은 그냥 폐업하면 다 낼 거예요. 세금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요거 하나 내면 세금이 1도 없어요. 근데 법인은 다 세금이에요. 근데 법인이 어떻게 세금이 적다고 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요걸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승계죠. 자녀한테 승계하면
일단은 뭐예요? 청산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죠. 네, 그래서 법인은 뭘 해야 된다? 배당하고 승계하시면 돼요. 그러면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객은요, 배당 안 하죠. 자식 안 준다 그러죠. 어거장만 놓는 거죠. 왜 어거장 놓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객한테 설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몰라요. 세금이 저렇게 나올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은 감정적으로 배당하기 싫다, 자식 안 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배당 했을 때와 자식 줬을 때, 당신이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 세금의 차이를 고객한테 숫자로 설명하면 고객은 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숫자로 설명 안 하니까 뭐 대표님 가서 그러잖아요. 배당하세요. 회사 자녀 주세요. 이 좋은 회사를 왜 자식을 안 줍니까? 네.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안 주죠. 숫자로 설명하시자. 그 다음에 개인하고 법인하고 세금이 이렇게 다르다. 네. 그리고 당연히 법인의 세금이 많다. 근데 대표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하시게 되면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할 수 있다. 그럼 법인은 왜 하냐? 네. 가업을 만들 때 이거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내 세대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남으면 자식 주겠다 이거고, 얘는 뭐냐면 진짜 기업으로 키우고 싶다 이럴 때고요. 그다음에 입찰을 할 때, 그다음에 대기업하고 거래할 때, 그다음에 대출 받을 때, 그다음에 세무조사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개인 사업자로 매출이 50억이면 탑이에요, 탑. 네? 탑인데 걔가 50억인데 법인 전환하면요 중간도 못 가요. 그러니까 과세 관청에서 봤을 때는 얘는 관심의 대상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법인 전환하면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설명하셔야 여러분들이 다른 설계사들하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이 세금 때문에 법인 가자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거와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겠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RP는 새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서 설명한 게 뭐 한 5, 6분 되죠? 외우세요. 제가 이걸 처음 한 거 아니에요. 벌써 오늘 한 3번째 한 거 같아요. 외우시라. 제발 좀 외우세요. 외워서 고객한테 가서 5, 6분 동안 좀 있는 척 하고 오세요. 그래서 나올 때 좀 뿌듯하게 나오시라고. 맨날 깨져가지고 기죽어서 나오고 돌아오는 길에 막 한숨이랑 하고 멘탈 안에 있던 소리 하고. 멘탈이 와야겠네. 멘탈은 아예 만들지 마요. 멘탈이 없으면 갈 곳도 없어요. 왜 멘탈을 만들어요? 그것도 시간 방지 멘트예요. 뭐가 멘탈이 있어요? 멘탈 할 거 없어요. 가끔 이런 문제 있잖아. 우리 사무실 그런 애 있어요. 저 멘탈. 야, 네가 멘탈이 뭐가 있네. 다 그것도 오지랖이고 멘탈 할 거 없습니다.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좀 내려놓고, 내가 우리 사무실 그런 애 있어요. 이제 내려놓고 좀, 네가 내려놓을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보험은 워라벨. 무슨 워라벨이에요. 먹고 살기 힘든데. 나는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각 보험사마다 COT, TOT 하는 애들이, 후배들이 있으면 야 쉬면서 해 막 이래요. 지가 그때 미친듯이 했잖아. 그래서 지금 TOT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후배가 올라오는 게 싫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후배가 열심히 해서 지지를 치고 올라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싹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멘트 갔다가 TOT가 그 얘기한 거야. 야 이 새끼야, 네가 잣대 일 이렇게 했어? 내가 했어. 너 이렇다고 얘한테 왜 그딴 소리 하냐고 했어. 그다음 또 걔가 나를 피해 다니는데. 법인 대표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저한테. 야 김 대표 쉬면서 일해. 대표님 40대 50대 때 어떻게 일하셨어요? 뭐 내 노후 책임지실 거냐 했어요. 자기들이 이제 뭐 수백억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즐기라는 거야. 나는 이제 해야 되는데. 네,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남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미친 듯이 하세요. 미친 듯이 해도 돼요. 그래도 안 죽어요 사람은. 일하다 죽는 사람은 못 봤어요 아직.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 외우셔가지고 가서 오늘 제가 딱 5분만 얘기할게요. 하고 딱 5분만 얘기하고 일어나시라고. 고객이 관심을 갖는다고 뒤에
말을 끊지 마시고 딱 5분 얘기 나오시고 딴 데가 또 5분 얘기하시고 그래서 일주일만 저 얘기를 하루에 3번씩만 하면요 다 외우십니다. 수업 시간에만 보니까 안 외우시는 거예요. 가서 떠들어라고. 네. 자, 법이전한 얘기니까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알려드린 이유는 그래도 법인 전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업 양수도. 이거는 뭐냐면 제일 쉬운 겁니다. 요거는 세무사들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거냐면 법인을 하나 만들어요. 개인 사업자가 있으면 법인을 만들어요. 법인을 만들고 개인이 가지고 있던 뭐예요? 기계나 부품들 있잖아요. 그거를 계약서를 쓰는 거죠. 개인 사업자가 있으면 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설립해서 여기다가 사업 필요한 재산들을 양수도 하는 겁니다. 그냥 법인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기계장치, 그다음 재고 이런 거 있잖아.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넘겨요. 그러니까 개인은 하나 따로 있고 법인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있는 사업 양수도입니다. 네, 다 과세되죠. 다 과세되죠. 그다음에 개인 기업 업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20년 했어요. 얘가 5년 했어요. 그리고 얘를 폐합합니다. 그리고 얘 한 2년 있다가 7년쯤 됐을 때 대표가 사망을 해요. 자, 법인 새로 만들고 넘겼으니까 개인은 폐합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인 설립하고 좀 더 있다가 대표가 사망합니다. 그러면 가업승계가 1원도 안 돼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대표들이 법인 전환을 못 한다고 했죠. 대표들이 법인 전환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저거예요. 그다음에 현물 출자는 뭐냐면 개인 사업자를 결산을 합니다. 결산이라는 거는 이제 만약에 12월 말까지 하고 이제 회사를 결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 뭐 공장이 있어 100억인데 부채가 30억이다. 그러면 순자산이 70억이 됩니다. 그럼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 70억짜리를 만들어야 돼요. 현금 70억 가지고 자본 70억 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나서 여기 있는 걸 여기다가 포괄 양수도 합니다. 여기 뭐냐면 법인의 모든 자산, 부채를 다 넘기는 거예요. 법인에 있는 자산과 부채 남기지 않고 다 넘기는 겁니다. 이게 포괄 양수도.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 사업 포괄 양수도입니다. 네, 그거 보시면 여기 보면은 2월 가세. 2월 가세라는 건 뭐냐면 개인이 가진 땅이 있잖아요. 땅을 법인에 넘겨요. 그러면 개인이 가진 땅을 법인에 파는 거거든요. 그죠? 소유권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는 거니까 부동산을 파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양도세를 내야 돼. 양도세를 이렇게 파는데 양도세를 한 10억, 20억 내야 된다. 그럼 누가 법인 전환하겠어요? 그래서 법인 전환할 때는 양도세를 2월 과세해 줍니다. 2월 과세라는 건 뭐냐? 나중에 법인에서 토지를 양도할 때가 있죠. 이때 세금 내게 하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당장은 세금 안 내고 법인 전환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부동산 취득세 이런 거 다 면제해 줍니다. 그다음에 개인기업 업력을 보면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개인이 10년, 법인이 10년. 그러면 뭐예요? 가업승계할 때 20년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게 없죠. 돈 70억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출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물 출자라고 해요. 현물 출자. 네, 그래서 장점은 뭐냐? 물건으로 자본금을 대체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법인 전환하는 게 이 두 가지. 자, 원래는 순자산만큼 자본금을 만들어서 법인을 만들고 포괄 양수하는 게 법인 전환의 가장 베이직인데, 이게 만약에 뭐 개인 사업자가 토지가 없어서 막 계산했더니 순자산이 한 5억밖에 안 돼요. 5억밖에 안 되면 현금 5억 넣어서 법인 만들어서 넘기면 돼요. 이게 포괄 양수도고,
근데 우리가 가보면 개인 사업자인데 땅이 되게 넓다, 공장도 땅이 토지가 넓고 이런 데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 75개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출자하는 거다. 이게 현물 출자죠. 주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임대 부동산이 주로 이렇게 하죠. 임대 부동산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기 말하는 현물 출자와 사업 포괄 양수도입니다. 자, 중소기업 통합은 뭐냐면 이렇게 두 개 만들어 놓고요. 두 개를 합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합병하는 거예요. 그게 중소기업 통합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가업 승계를 고려하거나 법인전환 할 때, 자, 대표님한테 법인전환 얘기해요. 대표님 이거 어떻게 승계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승계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로 가는 게 맞아요. 포괄 양수도. 아니 뭐 승계할 건 아니고 그냥 뭐 법인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네. 이거는 세무사도 또 그냥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법무사한테 법인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자산 명세서가 여기 자산 명세서. 그러니까 뭐 자산이라는 건 뭐가 있겠어요? 기계 항목이 있죠. 기계 내역. 재무제표는 기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계. 그다음에 재고. 그러면 이제 계약서 쓰는 거예요. 기계가 5개 있으면 1번 기계 얼마, 2번 기계 얼마, 3번 기계 얼마, 4번 기계 얼마 계약서 쓰는 거죠. 그다음 재고 전체 얼마. 그 토탈 금액이 만약에 3억이다. 그러면 개인하고 새로 만든 법인하고 계약서 써서 3억짜리 계약서 넘기고 돈 3억 받으면 끝나요. 그러면 법인 설립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이런 거는 뭐냐면 그냥 가업승계도 안 하고 그냥 성실신고 대상이라서 그냥 법인으로 가야 될 거나 아니면 입찰 때문에 법인 가야 되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간편하고 제일 많아요. 사실은 제일 많은 거예요. 이게 이런 형태가 제일 많아요. 네. 왜냐하면 세무사는 이걸 못 하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광주에 있는 세무사는 90%는 이걸 못 합니다. 할 줄은 몰라요. 해본 적도 없고. 네. 그러니까 안 하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쉬우니까. 그 다음에 두 개를 만들면 뭐예요? 기장료를 두 군데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처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사 입장에서 얘가 제일 좋은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는 얘가 좋은데 세무사는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권하는 거죠. 물론 못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법인전환하는 방법 4가지가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 4개를 차별하는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몰라 됩니다. 법인전환 하시고요. 계약 받아봤자 유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법인전환 하는데 두세 달 걸리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계약을 고객이 법인전환 하면 300만 원 계약합니다. 해줍니다. 그럼 300만 원 계약하면 거기 나온 수수료로 법무사 비용 주고 세무사 비용 주고 법인전환을 시켰어요. 그리고 대표가 한 석 달 있다가 실현해버립니다. 자기는 이미 법인 됐거든요. 법인 됐기 때문에 저 계약을 9년 7개월 아니 9년 9개월을 더 낼 이유가 없죠. 다 얻었는데. 그래서 법인전환 영업이나 대출 영업이나 유지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자, 대표님이 만약 5억을 대출받아야 돼요. 5억 대출 받으면 얘네는 어떻게 했냐면 억당 종신 100만 원 정도 계약을 해줬습니다. 그럼 5억짜리면 500이잖아요. 나는 5억 필요한데 대출해주려고 하면 난 1000도 할 수 있어요. 1000 해놓고 돈 받으면 쓰잖아요. 다음 달부터 실현해버리면 되지. 그래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 안 되니까 뭘 받는 거예요? 수수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수료는 또 불법이거든요. 네. 대출에 수수료 받는 건 다 불법이에요. 근데 그런 영업하는 애들이 불법 아니다. 이거는 컨설팅이 대가. 뭐 컨설팅이 대가야? 불법이죠. 대출의 대가지. 고객은 컨설팅 받을 생각 1도 없어요. 대출 받을 생각만 있어요. 그래서 대표랑 설계사는 주고받아가는 기장만 합니다. 장부만 만들어요. 세무조사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장 세무사 말고 다른 세무사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대표가 겁나 많습니다. 자, 웃긴 건 뭐냐면 기장한 세무사가 있으니까 기장한 세무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기장한 세무사가 능력이 없어요. 기장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표가 세무조사를 잘하는 또 다른 세무사를 찾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 웃기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기장은 뭐냐면 장부 만드는 겁니다. 장부. 그래서 기장료를 얼마 줘요? 한 달에 몇십만 원 주잖아요. 딱 장부 만드는 거. 그럼 왜 하냐 이거예요. 원래 장부는 회사 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장부를 하기 위해서는 여직원을 한 300만 원 주고 여직원을 써야 돼. 근데 세무사한테 맡기면 3, 40만 원이면 해줘. 그러니까 장부를 맡기는, 기장을 맡기는 거예요. 원래 기장은 회사가 하는 겁니다. 회사가 하고 다 기장이 되면 뭐예요? 신고할 때만 세무사한테 보내서 신고 대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직원 월급이 아까우니까 세무사한테 기장을 맡기는 겁니다. 법으로 기장하라는 법이 없어요. 기장은 원래 법인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는 뭐예요?
내가 너한테 받은 게 기장료 아니냐. 그래서 기장해줬잖아 이거. 그럼 자기는 뭐예요? 할 거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대표님들은 또 어떤 생각이냐? 내가 너한테 우리 회사 기장을 맡겼으니까 회사에 대한 세무적인 컨설팅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미친 거 아니에요? 중국집가 짬뽕 시켰는데 짜장면 줘요? 짬뽕만 주지? 짬뽕 시켰는데 맛보라고 짜장면 더 줍니까? 그런 데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근데 대표들은 무식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대표들이 그런 거. 두 번째는 매출을 100% 신고하니까 세무조 안 나온다. 그래서 뭐래요? 가공의 경비를 잡는 거예요. 가공의 경비. 자, 매출 누락은 못하죠. 대표들이 이런 거죠. 아, 요즘에는 다 카드다. 커피 한 잔 카드, 밥 한 끼도 카드다. 그래서 매출을 숨길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죠. 요즘에는 탈세 못하죠. 그렇게 호응하면 안 된다고. 대표님, 그래서 국세청에서 뭐예요? 가공의 경비를 지금은 조사합니다. 가공의 경비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짜 직원. 그래서 법인에 있는 마누라나 자식들의 가짜 직원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우리도 매출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왜? 보험사도 월급좀 다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소세 신고할 때 뭐예요? 세무사한테 비용 더 털어서 세금 줄여달라. 그럼 세무사가 가로경비를 막 집어넣어서 덜 내게 해주잖아요. 결국 뭐냐면 가공의 경비예요. 그래서 매출 누락하고 상관없다 이제는. 이건 옛날 얘기다 이런 얘기. 세 번째는 원자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 세무사 직원과 친하니까 약간의 조력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조력은. 근데 도움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 처갓집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당연히 사무소 신고를 한 줄 알았어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신고하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했냐 했더니 난 신고한 줄 알았더니 이제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모아서 제가 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처남놈이 자기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의 와이프가 그 세무서에 근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들고 가서 그 친구 와이프한테 주고 이제 접수하겠다고. 서류 들고 다시 세무서 사무실로 갔어요. 친구 와이프가 그 앞에 가면 누구 세무서 했으니까 거기 가서 접수하라고. 안 해줍니다.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내잖아요. 세무사가 뽀찌 챙겨줍니다. 여러분이 공무원들 민원실 가서 세금 상담해 보세요. 이거 신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신고를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요 앞에 가시면 요 앞에 세무사 누구 있죠? 거기 가시면 잘해줘요. 뭘 잘해줘요? 다 관계가 있는 거지. 세상은 다 그런 겁니다. 네? 부동산 가서 집 살 때 대출 알아보셨냐고. 저희 부동산 거래하는 지점장님 대출 잘해주신다고 불러오잖아요. 대출해주면 공인중개사한테 뽀찌 주잖아요. 이렇게 한 20만 원 줘요. 그럼 아파트 사서 5억 대출하면 100만 원 떨어져요. 중개 수수료보다 그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된 거죠. 다 인생 자체가 요즘 다 그렇고요. 나 정말 안 좋은데 하여튼 그래요. 아무튼 의미가 없습니다. 친하다고 지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옛날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실력 있는 세무사 역시 뭐예요? 조력은 받을 수 있지만 세무사가 절대로 고객 편은 아닙니다. 세무사는 누구 편이냐? 국세청 편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세무사가 거래처에 100개가 있어요. 100개 중에 하나가 지금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세무사는 절대로 고객 편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세무조 나온 애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공무원하고 다투잖아요. 그럼 99개 나머지 업체가 피곤해져요. 아시겠어요? 그냥 하나를 버리는 게 나아요. 하나 버리고 공무원 편을 들어버리면 다음에 다른 회사들 문제 생겼을 때 지가 일하기 편해요. 야, 저 세무사 저거 또라이야.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소문나면 더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내 거 하나 버리는 게 나의 인생에서 좋은 거예요. 절대로 세무사는 고객 편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무조사를 한 번만 받아본 법인 대표가 있으면 얘기하시면 다 100% 동의합니다. 그래, 세무사 내 편 아니더라. 근데 조사받기 전에는요. 세무사가 지편 갔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무조사가 나오면 세무사는 더 좋아요. 돈을 더 벌거든요. 돈을 더 벌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대표 측에 쓰는 것처럼 편들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돈은 다 챙기죠. 네. 공무원들하고 뭐 어떻게 좀
다 돈이 해결합니다. 요즘엔 다 줍니다. 뭐 안 줄 것 같죠? 다 줍니다. 뭐 이런 걸 하면 다 받죠. 요즘 더 좋잖아요. 비타 500 한 박스 하나 1억이 들어가요. 넣어보셨어요? 집에 가서 넣어보세요. 주말에 비타 500 하나 사가지고 집에 간 다음에 1억이 아니요 5만 원권 1억이 들어가는지 한번 넣어보세요. 네? 아니 그동안에 보험에서 뭐 하셨어요? 보험에서 다 벌었잖아요. 네, 넣어보세요. 딱 1억 들어가. 사과 박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비타 500 박스만 있습니다. 길 가다 비타 500 들고 들어가면 1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끔은 날치기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미리 준비해 소용없다. 왜 소용없어요? 세무조사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뭐예요? 매년 내가 쓴 영수증은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날짜별로 모아서 특히 뭐예요? 복사해서 모으셔야 됩니다. 네, 복사해서. 왜냐면 요즘에 그 카드 영수증 글자 날아가요. 응? 글자 날아가죠. 물론 이제 윤석열 한동훈이처럼 선택해서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날아가려면 다 날아가지. 응? 뭐 한동훈이 뭐 윤석열이니까 누가 낸 거 보니까 뭐 날짜는 있고 금액은 없고 막 이렇게 선택으로 날아가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옛날 신용카드 영수증 아시죠? 인쇄돼 종이 인쇄돼 나오는 거. 그거는 안 날아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쓰면 돼요. 근데 요즘 거는 날아가기 때문에 당일날 하루치 영수증을 복사해서 옆에다가 어느 곳을 누가 먹었다고 메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5년 있다가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투자는 필요 없고요. 자, 명의가 아무것도 없다. 차명은 지금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명으로 집을 샀는데 그 차명이 팔아버리면 끝나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짓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명의로 네 명의 좀 빌려줘 집 하나 사게 샀잖아요. 사서 좀 이따가 그냥 팔아버려서 가져가세요. 그럼 돼요. 네. 그다음에 공동 명의 이건 좋죠. 네. 모든 부동산은 공동 명의로 하면 이롭죠. 왜 그러냐? 양도세가 적게 나오죠. 네. 근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내 인생 평생에 집은 하나밖에 없고 내 집이 12억을 절대 안 넘는다. 그러면 둘이 하나 혼자 하나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고객으로 모시자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집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이런 사람이죠. 그러면 무조건 공동명의다. 그러니까 땅을 사더라도 뭐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애들 이름으로 4명이 공동으로 사시면 나중에 팔 때 세금이 적어요. 자, 공동이든 단독이든 세금이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양도세, 종부세 모든 세금은 공동명의가 유효합니다. 여기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작년에 나왔으니까 안 나온다. 또 나오죠. 네. 자, 동네에서 살인 사건이 나면 누굴 조사합니까? 동종의 정부하자. 그럼 세무조사도 뭐예요? 작년에 나온 놈한테 또 나오면 더 쉽죠. 제가 대표한테 하는 멘트가 이거예요. 대표님이 너 살벌하게 멘트한다. 맞잖아요. 우리가 맨날 드라마 보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야, 동종의 정부하자를 가면 조사해봐. 그럼 세무조사 마찬가지죠. 야, 대표가 그 해 하루만 탈세했겠어요? 늘 탈세하다가 그 해 재수없어 걸린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조사하면 또 나오죠. 원래 탈세 안 하는 놈은 안 해요. 그죠? 나쁜 짓 또 하는 놈만 하는 거예요. 그냥 나쁜 짓 하다 착했다 나쁜 짓 하다 착했다 이러지 않잖아요. 네, 늘 나쁜 놈만 나오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RP를 좀 살벌하게 하세요. 착하게 한다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살벌하게. 자, 법인 청산 6단계. 법인을 없앨 때는요 해산하고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법무사를 맡기면 되는 거고 우리는 본인한테 예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재무제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60억입니다. 부채가 20억입니다. 그럼 60억 20억 빼요. 부채 그럼 순자산이 40억이죠. 그 다음에 내가 번 돈 34억에 대해서 뭐예요? 또 세금 냈죠. 그럼 다 빼요. 그럼 다 빼버리면 이것도 60억, 이것도 60억이에요. 그럼 0이잖아요. 그럼 나는 세금 낼 게 없어요. 다 원래 내가 가지고 들어왔고 내가 번 돈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토지는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땅 살 때 땅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청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시가대로 팔아서 시가대로 파니까 100억이에요. 그럼 뭐예요? 80억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자, 장부상으로 보면 낼 게 없어요. 장부상으로 보면. 근데 청산할 때는 뭐냐면 저 땅을 20억에 파는 것이 아니라 청산하는 시점에 시가대로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가가 100억이면 뭐예요? 땅값이 여기서 80억이 넘었어요. 그럼 저 80억에 대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세금이 나온다. 네. 그래서 자기 공장이 없고 임차한 법인들 있잖아요. 그런 법인들은 사실은 청산해도 별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청산해도 임차한 공장들은. 근데 땅 사서 한 20-30년 일했다. 저 대표님이 한 30년 경영하신 거다. 그럼 땅도 자기 거면 땅값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땅값 오른 거에 대해서 뭐가 나와요? 청산, 법인세와 소득세가 나옵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들마다 피플이나 이런 데서 청산 세금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요. 청산 보고서가. 근데 걔네들은 뭐야? 저 땅의 시가를 모르죠.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청산 세금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청산 세금이 그걸로 보면 없거나 거의 미비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가서 대표님 청산해도 세금이 한 2억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실제 청산하면 한 40억 나와버리거든요.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회사도 보면 이게 80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서 80억 빼버리면 여기서 5 빼면 세금 없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부동산이 100억인데 아까 토지가 20억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80억 빼면 30억 아니에요. 빼버리면 0이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땅값이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4억에 대해서 법인세를 19% 내야 돼. 이때는 20% 계산한 거니까 이렇게 됐고, 네, 냈어요. 그 다음에 전체 110억 중에서 세금 내고 16억 내고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110억 중에서 세금 16억 600만 원 내면 이거 남았어요. 이거를 누가 가져가요? 주주들이 가져가요. 주주들이. 근데 내가 원래 처음 만들 때 법인 내가 뭐야? 자본금 5억 넣었잖아요. 원래 내 돈이잖아요. 그럼 빼줘요. 그럼 88억이에요. 88억을 주주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이 넘으면 세율이 45% 아니에요. 그럼 88억에 45%. 그럼 이거죠. 그럼 더하면 이거 내는 거죠. 그러니까 110억 정도 되는 회사를 정리해서 가져가는 세금이 53억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대표들이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때려치고 싶다. 못 때려친다고. 절대 못 때려칩니다. 근데 지금 GA에서 나오는 모든 보고서들, 그 다음에 그 보고서를 팔아먹는 뭐 CEO 뭐 파트너스 뭐 이렇게 말 많아요. 예. 그 다음에 뭐냐 무슨 회계법인인가 거기 사는 것도 있고 많은데 거기서 나오는 보고서들이 있어요. 또 유료로 하는 뭐 건당 2만 원, 3만 원 팔아보는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는 전부 다 크레탑 데이터를 불러온다. 그러다 보니까 청산 세금 보고서를 봤는데 청산 세금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거 가지고 돈 내고 받은 유료 자료니까 고객한테 브리핑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청산하니까 얘가 튀어나오는 땅값이. 그러면 세금 없는 줄 알았는데 세금이 53억이 나와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대표가? 그리고 청산 진행하다 여러분 계약도 받았을까? 한 1,000만 원 받았어요.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세무사 통해 진행하다 보니까 세금 이렇게 나오고 발견됐어요. 그럼 그 1,000만짜리 계약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회사가 주는 보고서들도 분명히 여러분 도움 주려고 나오는 보고서예요. 근데 그 보고서를 보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정도는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만든 보고서 중에 틀린 거 딱 두 가지. 하나는 주당가치. 그죠? 주당가치. 또 하나가 이거예요. 청산. 왜냐하면 이 땅값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몰라요. 실제로 감정평가를 받거나 실제로 거래될 때까지는 땅값 시세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크레탑의 데이터만 불러오는 모든 보고서는 20억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파니까 그 땅이 100억이에요. 그럼 80억을 더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법인세와 이걸 내야죠. 80억에 대한 뭐 법인세 20%. 내고 나면 60억에 대한 청산 45%. 그럼 뭐 장난 아닌 세금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청산이 무서운 거다. 근데 그 세금을 안 내려면 뭐 하자? 승계하자.
그래서 이거 한 장도 갖고 다니면서 설명할 필요도 있어요. 제 고객, 여러분이 고객한테 대표님 제 고객이 순자산 110억 정도 있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청산하니까 제가 진행했는데 세금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덜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회사를 가볍게 해야 돼요. 가볍게. 네, 그래서 뭐 배당도 하고 해야 되지만 뭐 미리미리 뭘 빼야죠. 배우자와 자녀가 회사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배당으로, 배우자 자녀가 회사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임원 등재하고 급여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야? 대표님이 퇴사할 때 최대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급여 인상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통해서 법인의 돈을 빼는 이익수확도 필요하고, 그래서 청산하기 전에 뭐야? 합법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법인들을 빼내고, 그래서 법인이 가벼워진 다음에 청산하시는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네. 자, 우리 고객들은 처음에 그러죠. 네, 때려친다. 방금 보셨지만 과도한 세금이 나옵니다. 두 번째 판다. 20에서 25%가 나오죠. 그죠? 차액이 3억까지는 20%고 3억 이상은 25%입니다. 근데 살 사람이 없어요. 중소기업은요, 대표들이 그러잖아요. 자, 우리 회사 인수할 만한 회사에서 좀 소개시켜달라고.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20년 동안 회사를 경영했잖아요. 그럼 20년 동안 회사를 경영했으니까 이 회사는 뭐예요? 20년 된 회사예요. 건물도 낡았고 기계도 낡았고. 근데 대표 입장에서 뭐예요? 내가 20년 동안 경영했으니까 노하우가 있고 거래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년 된 회사를 100억에 팔고 싶어요. 사는 사람은 20년 된 꼬물이에요. 그러니까 싸게 사고 싶죠. 그 다음에 나도 기술력 있고 나도 영업하면 되는데 굳이 내가,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뭐 한 40억에서 50억 불러. 그러니까 이게 안 생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사실은 거래하는 게 거의 힘듭니다. 근데 그럴 수는 있죠. 예를 들면 뭐 포철이나 포스코나 광양제철이나 뭐 현대삼성의 거래처예요. 거래처. 그러니까 벤더가 등록이 된 업체다. 업체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강력한 매력이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법인 만들어서 업체 등록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이미 등록돼 있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접점 찾기가 쉽죠. 네. 근데 대표가 이제 회사를 팔려고 할 때는 주로 어떨 때 팔냐면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더 이상 하기 싫어요. 그런 회사는 남도 하기 싫어요. 아시겠어요? 쓸만한 걸 팔아야 사람이 사죠. 쓸만한 게 없으니까 안 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아, 나는 나중에 전문 경영에 맡기고 나는 주주로서의 배당만 받는다.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대표님 혹시 여기 나주 여기 산단에 전문 경영인 경영하는 회사 혹시 있어요? 물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뭐예요? 일단 거절 처리하는 거죠. 왜? 승계하라니까 승계하기 싫으니까 거절 처리하는 거예요. 그냥 거절 처리 일환에서 나오는 멘트들이 그런 겁니다. 자, 근데 뭐예요? 자식 주면 세금이 없죠.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들은 회사를 청산할 때 세금과 그 다음에 주식을 팔았을 때 세금과 그 다음에 자식한테 줬을 때 세금 세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하시면 고객이 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고객하고 클로징 하실 때는 뭘로? 네, 숫자로. 그래서 청산,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앞에서도 청산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잠깐 설명드렸으니까 청산, 양도, 그 다음에 승계 세 가지 중에 네, 그 다음에 상장은 거의 뭐 불가능하죠. 네. 비상장 주식 상장하는 거는 여러분이 회사에서 1등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상장된 걸 사세요. 네? 더본코리아 같은 거 말고. 더본코리아 혹시 사신 분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얼마 주고 샀어요? 아, 그때 공모 주고 그때. 네. 3? 지금 2만 얼마죠? 아, 근데 그때 팔았어요? 끝냈어요? 잘했네. 네, 그거 좀 있어 보세요. 18,000까지 갖고 온다. 더본코리아 18,000까지 갖고 온다. 주식을 하실 때는 걔들하고 비슷한 데 보셔야 돼요. 비슷한 회사. 더본코리아랑 비슷한 회사, 매출 비싼 회사가 하나 있어요. 상장된 회사 중에. 교촌 F&B. 교촌 F&B 어디에요? 교촌. 응, 그게 상장돼 있잖아요. 걔네들이 한 10,000원 해요. 주가가. 근데 두 개 회사 비슷해요. 규모나 사이즈가. 그럼 이제 더본코리아로 이제 가겠죠. 백종원이라는 네임 브랜드 때문에 주가가 좀
과대평가된 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그만 졸아요. 자, 10분 쉬었다가 저 출력문 해보라는 게 있었죠?